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법 두 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그 공식으로 관계식으로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값을 S, V0, V, A, T, F, M 7개의 값들이 다 구해져야지 운동이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운동만 있다면 5개 중에 3개, 힘까지 있다면 7개 중에 4개의 정보를 줄 것이고 나머지 2개 혹은 3개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했는데 책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제가 강의 10여 년 이후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리가 돼서 안 나오는 거죠. 왜 이 얘기하냐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 운동도 그냥 그 얘기들만 머리에 신경을 써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현란한 문장이나 색다른 각도에서 바꿔오는 것들이 다 그 포맷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중력장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명확하죠. 중력장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밑으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똑같고 초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위로 밑으로 옆으로 삐딱하게라고 하는 5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1차원이면 VT 그래프 1개, 2차원 운동이면 VT 그래프 2개를 아래 위층으로 시간이 똑같으니까 2층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다 전개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장의 그 어려운 문제들, 지금 예제로 나온 것들이 꽤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들, 수치 대입하는 것들은 뺐고요. 그래서 꽤나 어려운 얘기들을 쭉 풀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운동 끝났으니까 힘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감도 설명할 때처럼 그 밑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나 시키겠습니다. 운동의 업그레이드. 지금까지는 운동 혼자 막 움직이고 절대자가 보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이고 자기 중심, 우주는 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자의 관점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그건 누구한테 설명해도 다 똑같이 느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이 관찰자가 됩니다. 즉 보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관찰자가 피관찰자, 물체의 대상을 관찰하면 물체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이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가만히 서서 버스 지나가는 거 보면 슝 지나가는데 내가 버스를 달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버스가 천천히 가면 정지한 것처럼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버스를 보면은 버스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한 2-3살 정도부터 기억이 남아있는데, 한 5살쯤일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지하철이 아니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너무 심심해서 밖을 봤는데, 밖에 너무 빠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이 보이죠. 서 있는 사람의 눈에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은 안 움직입니다. 그냥 축 처져 있는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데, 기차에 타니까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이 움직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쑥 처질 때 되면 갑자기 쑥 올라가면 갑자기 전봇대가 와서 푹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봇대가 지나가면서 처져 있는 애를 툭툭 쳐올리는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신기하다. 전봇대가 와서 쳐올리니까 전선들이 알아서 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적지 다 왔습니다. 그 꼬마 강호제 눈에 보였던 전선의 움직임은 왜요? 내가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는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요.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피관찰자, 즉 대상한테 전이 이전시켜줍니다. 그 관점을 이제 설명하는 게 상대 운동이라는 거고, 그 운동 속에는 속도, 가속도, 힘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름하여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라고 하고 상대 힘은 이렇게 안 쓰고 이걸 갖다가 관성력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상대 운동이란 얘기고 얘들 핵심은 관찰자가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관찰자는 정지한 절대자였는데 이제는 상대고 상대라는 건 절대하고 차이는 이제 두 물체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관찰자가 되고 하나는 피관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물체가 움직이는데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물체가 움직이는데 혹은 움직이는 관찰자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등장하는 물체가 지금까지 봤던 중력장 운동이나 그냥 운동에서는 하나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움직이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상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기의 의미가 나옵니다. 빼기를 저번 시간에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기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준, 이게 관찰자죠. 그래서 관찰자가 안 움직이면 기준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데 관찰자가 움직이면 기준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A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VA라고 합시다. VB. B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이 시점은 누구예요? 이건 절대자죠. 그럼 이걸 갖다가 바꾸겠습니다. A가 본 혹은 OA에 대한 이라는 설명을 붙여주면 프레임이 누구 중심이 돼요? A. 그럼 아까 꼬마 강우재 입장에서 자기가 기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자기 눈에 자기 몸은 안 움직입니다. 그냥 이 정도 움직임이지만 내 머리와 몸통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방금 설명한 그 이유,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데 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A 자신은 절대자가 보기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안 움직이죠. 그럼 처리를 이런 걸 하나 붙여서 두 개가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편 타당해야 되죠. 우주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복지도 보편 복지여야 되지 선별 복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죠. 여튼 그런 것처럼 보편 타당하게 가려면 내만 가냐? 니도 해라.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A는 정지한 결론이 되는데 B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요? A가 본 B의 소유격이 B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B 거죠. 화살표가 B한테 붙었으니까 B의 소유격이 여기 붙고 관찰자, 즉 관점의 변화, 기준점의 변화를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얘는 정지한 것처럼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써요? 네. A가 본 B. 이 순서대로 씁니다. 되겠죠? 그럼 또 다른 거로 가볼까요? 좀 작게 쓸게요. B가 본 A의 라고 쓰면 이제 여기서 다른 처리를 해야 되죠. 누가 정지해야 돼요? B가 정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붙여서 B를 정지시키고 여기다 그걸 붙여가지고 1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두 개를 보니까 서로 반대 방향처럼 움직이죠.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상관하지 말고 A, B, 친구하고 나하고 막 움직일 때 친구가 내 모습을 보는 거는 내가 친구 모습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죠? A가 B에게, B가 A에게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름하여 B가 본 A의 상대 속도죠. 그죠? 자, 그러면 상대 운동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관찰자가 자기가 움직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움직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자기가 해놓고는 네가 잘못해서라고 누명 씌우는 것처럼 지가 움직여놓고 내가 안 움직일래 하면은 이 자체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현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러한 말로 설명된 걸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됐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매번 하면 안 되니까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빼기가 들어가요. 자, A 하면은 빼기 0이었어요. VB 해도 빼기 0 해서 이게 A의 움직임, 이게 B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묶어서 이것처럼 VAB라고 해봐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A가 본이죠. 소유격은요? B입니다. 그럼 이거는 B는 B였는데 이걸 바꾸는 거죠. 뭐로? 네, A로 바꿔라. 기준을 0이 아니라 그냥 절대자가 아니라 A 관점으로 바꾸니까 그 관점을 바꿔서 B 소유격을 그대로 남겨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B가 본 A. 요 말은 B가 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0이었는데 이걸 바꿔서 소유격 A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빼기 뒤에 의미를 모르니까 보통 참고서, 모든 참고서, 제 걸 빼고 모든 참고서 혹은 내 걸 뺏긴 참고서 뺀 모든 참고서에는 이렇게 놓고 외워라 라고 합니다.
순서 바뀐다. 이거 안 하면 틀린다.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 순서 바뀌어요? 라고 물었다가 한 대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 안 해준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의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다른 것들도 그냥 바로 의미로 바로 똑같은 프로세스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B가 본 A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근데 B는 원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죠? 상대 속도를 먼저 보고 나서, 원래 관찰자의 속도를 말해줘 놓고, A의 원래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역으로, 상대 속도를 알고 나서 원래 거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처리하면 돼요. 뭐 여기는 B가 정지한 것처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자니까 B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B는 원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러면 B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이게 1로 나오니까 오른쪽 움직이는 B가 보이는 관찰자에게는 A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원래. 마찬가지로 A가 보기에 B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A는 원래 어디로? 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니도 같이 가게 해서 합성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보이는 동안은 여기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A가 위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절대자 관점이다. 그냥 아까 뭘 바꿨어요? 관찰자를 먼저 바꾸고 그 바꾼 방법을 P관찰자에 주는 것처럼 관찰자를 원래로 바꾸겠다면 P관찰자도 원래 바꾸면 됩니다. 그 논리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식으로 배웠다면은 자, 주어진 게 뭐냐 판단해라. 상대 속도지. 그럼 관찰자의 원래 속도지. 그럼 이항하면 돼.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으면 VB에다가 VBA를 더하면 돼. 이것도 다 잘 봐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거는 수식의 논리죠. 수식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니까 이걸 이항하면 돼. 이 둘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가면 관찰자를 원하는 상태로, 즉 절대자 관점이냐 정지한 거냐 그거 바꾸는 걸 P관찰을 바꿔주면 결론에 관찰자가 정지하면 그건 상대 속도라고 그러고 결론에서 막 변화하다가 결론에 관찰자가 원래 속도로 갔다면 P관찰자도 원래 속도로 복원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상대 속도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니까는 관찰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이걸 떼서 넘기면서 반대로, 반대라는 의미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겨주면 되더라 라는 거하고 똑같죠. 원래는 상쇄시키는 걸 넣는 건데 알고 보니 그냥 넘겼다는 거죠. 내한테서 저쪽으로 갈 때는 넘깁니다. 뭐 이건 느낌은 그런 거죠. 예인데 칼자루를 가지고 칼 전달할 때 야, 저 칼 가져와 하는데 칼 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칼 줄 때는 돌려서 줍니다. 그런 것처럼 내한테 가지고 있는 화살표를 다른 놈한테 넘겨줄 때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상대 속도라는 거지요. 왜 가능해요? 관찰자가 P관찰로 넘어갈 때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도 바뀐다라는 설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대 운동 중에서 상대 속도죠. 그럼 속도의 벡터 성격 때문에 몇 걸 떼서 넘겨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벡터, 또 다른 운동을 설명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벡터 뭐 있어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